저희 구독자분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에게 한번 의견을 물어보셔서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저도 크게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영상을 포함한 여러 비트코인 자료를 보고서 조금씩 매수를 시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매수를 시작했으면 이제 요 근처 지금 2024년도 5월이 됐으니까 얼마 되지 않으셨으면 그냥 수익률은 아마 마이너스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조금씩 매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면 적립식 투자로 지금 천천히 모아보고 계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거래소를 이용하나요? 그리고 이 사태가 있었죠. FTX 거래소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해킹에 관련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지 두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고 해주셨습니다. 자, 저는 거래소는 업비트를 이용하고 있고 이유는 그냥 어디 쓰면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제일 크다고 해서 이제 별 큰 생각은 없고 그냥 업비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소 파산과 해킹에 대한 두려움은 없느냐? 뭐 두려움, 걱정 둘 다 있죠. 뭐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비트가 됐든 빗썸이 됐든 국내 거래소, 국내에서 가상 자산을 거래하고 있는 이 거래소들 중에서 일단 업비트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시총이 4.8조라고 해요. 그러면 4.8조의 회사가 파산할 것을 걱정하는 것은 좀 만만치 않다라고 할 수가 있고, 자, 그렇다면 파산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회사가 사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럴 경우에 지금 업비트가 매년 발표하는 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이 믿기 어려운 순수익이 85%에서 90%씩 나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봉익임선달처럼 그냥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순수익이 85%에서 90%의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시총이 4.8조에 있는 회사가 파산을 했는데 그 기업이 아무도 사가지 않고 그냥 무로 돌아간다. 이런 것은 기대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 아마 그 전에 한국이 망하는 것이 더 거의 비슷한 시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은 있지만 사실상 없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더 우리에게 좀 더 가까운, 자, 해킹을 당하면 어떡하냐? 물론 일정 규모가 되면은 뭐 금융감독원에서도 관리를 하겠지만 이 기업에서 이 유동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는 뭐 하드월렛에 보관한다고 되어 있지만 뭐 얘네들이 보관하다가 그 중간에 그걸 누가 들고 튈 수도 있고 당연히 해킹 당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아까 같은 맥락이에요. 자, 시총이 5조 가까이 되고 4조가 넘는 회사가 순수익이 85%에서 90%인데 이 기업이 해킹을 당했을 때 이것을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안 해주고 그냥 회사를 다시 무로 돌린다? 그런 것 역시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거래소가 두려우신 분들이 있죠. 자, 그렇다면 하드 지갑을 사용하면 되는데, 자, 하드 지갑을 사용하는 그 하드웨어 회사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거기에 비트코인이 1개 이상 모이면 뭐 그 주소를 전송한다거나 이런 것이 없을 것이라는 그 회사, 그 사람은 과연 우리가 신뢰할 만한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종이지갑은 내가 보관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과연 이것을 약 30년, 저희 다음 세대까지 가려면 이제 3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내가 이것을 30년간 분실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 나에 대한 신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30년 후의 미래에 내가 하루 이것을 분실하지 않을까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닥 신뢰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하여서 비트코인이 10개 이하라면 국내 거래소에서 보관하는 것은 양호하다라고 그냥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렇게 물어봤던 이 친구가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것이 두렵다고 걱정된다라는 이런 맥락의 질문을 했던 것 자체가 일단 비트코인은 지금 현대 이 자본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이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산을, 우리의 에너지를 미래로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전송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현실 세계가 불편하죠. 그 묘한 감정이 있는 것을 역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신뢰하고 어디까지 불안해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저는 자차 보험을 안 든 지가 아주 매우 오래됐습니다. 그 전에는 차값이 싸서 그냥 안 들었었는데 그 이후로는 차값이 제법 되는 4천만 원 넘는 차를 샀을 때도 자차 보험은 잘 들지 않았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예전에도 그랬었고, 이 대인 한도와 대물 한도가 나라에서 정한 최하 한도로 지정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대인도 법에서 지정한 대인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법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아주 최하의 대인 한도만 들고 있고, 대물도 우리 대부분 10억씩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1억 정도 대충 요 정도로 해 놓았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10억으로 대인을 10억으로 해놓은 사람 정도는 내가 운전을 하면서 10대 0으로 내가 완전히 멈춰있는 람보르기니 3대를 3억짜리 차 3대를 완전히 다 파손시키고 완전히 전손시킬 정도의 사고를 낼 수 있을까? 저는 그럴 일은 제 인생에 있기 어렵겠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물한도 1억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실비보험 전 일단 뭐 병원을 갈 일이 없죠. 제가 인류 한의사라서 일단 뭐 현대의학으로 별로 진료를 볼 일이 없고 그리고 실비보험이 한 달에 요새 뭐 10,000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 10,000원 모으면 12만 원에 10년이면 120만 원에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내가 정말 큰일이 났을 때 병원비를 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큰 병이 걸리면 저 같은 스타일들은 병원을 안 가죠. 작은 경우가 있을 때나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고 큰 병이 있으면 당연히 한의학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역시 실비보험도 안 들고 저희 가족들도 다 실비보험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나중에 내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번개를 맞거나 뭐 여름에 지하 주차장에 놨을 때 뭐 그런 위험들 그렇게 해서 그랬을 때 자차 보험 그리고 제가 사고를 내서 누구를 엄청나게 사람을 손상시켰을 경우 그리고 대물을 엄청나게 손상시켰을 경우 이럴 경우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그냥 제 마음 편하게 뭐 나라에서 정한 정도로만 보장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실비보험도 들지 않아서 저는 이렇게 산다. 뭐 저는 그냥 그렇다는 얘기겠죠. 자, 우리나라 거래소가 이제 불안해서 나의 자산을 미래로 보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면 저는 우리나라 이 다수의 사람들이 전쟁 중인 나라에서 이렇게 계속 부동산 가격을 올리면서 심지어 본인들 돈도 아닌 대출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계속 전쟁 중인 나라의 땅을 그리고 땅이나 건물을 사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정도도 신뢰하는데 업비트를 신뢰하지 않을 이유까지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더 불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는 이런 케이스가 별로 없지만 뭐 외국에는 있다고 하죠. 세상을 못 믿어서 벙커에다가 뭐 통조림, 뭐 식수, 뭐 총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고 뭐 방독면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뭐 땅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들 유튜브 보면 이런 얘기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그분이 들고 있는 그 세상을 못 믿어서 내가 그 총을 들고 있고 내가 방독면과 통조림과 그리고 식수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만든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에 대해서도 그 회사들이 식수에 올바르게 청결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 총이나 방독면이 내가 긴급한 상황에서 문제가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이 비트코인을 일단 모으면서 그러면 거래소에 대한 불안감, 그다음에 파산에 대한 것, 뭐 해킹에 대한 거를 생각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는 것 이거 자체가 검정머리 짐승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과 사실상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이죠. 우리 모랄 해저드를 해소할 수 없다. 사람이 만든 것은 모랄 해저드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건드릴 수 없는 비트코인에 우리의 에너지를 장기적으로 미래의 나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인데 자, 그렇다고 검정머리 짐승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의 이것의 행동은 모두 거짓이고 모두 나쁜 행동이고 그 모든 그 사람의 순수하게 100%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이 금태환을 폐지한 것 자체가 이 미친 짓이죠. 자,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다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라지 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이런 류의 사람들과 이런 류의 사람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이고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모든 것은 내 마음 편한 만큼 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신뢰의 문제 그것도 역시 내 마음이 편한 만큼 신뢰하고 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2024년도 5월 3일 현재 저의 마음이고 내일은 만약에 전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비트코인 그냥 다 팔고 그냥 살 수도 있고 또는 뭐 제가 부동산을 사게 될 수도 있고 저의 마음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지만 저의 심리가 바뀌면 그냥 그러면 그때 그날 그 순간 그냥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될지 제가 혹시 마음이 바뀐다면 그때 제가 또 영상으로 저의 소회를 한번 같이 우리 구독자분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